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해 볼 텐데요. 올드 버전입니다. K철강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제가 몇몇 신문을 좀 봤더니 K철강에 사망 선고가 내렸다. 이제 K철강 무너진다. 온갖 비난 보도가 오늘 일시에 좀 쏟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이제 지금부터 주가는 더 빠질까요? 혹시 시장은 이미 지금에 나온 비관을 미리 다 선반영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K철강의 또 다른 이슈는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해보고 현대제철 기업 분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은 이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에 자동차는 넣어 들어갔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의 이 품목별 관세는 아예 언급도 못했습니다. 끝끝내 좀 제외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좀 완강하죠. 이 철강이라는 거, 알루미늄이라는 것을 반도체 못지않은 절대적인 안보 자산, 안보 전략 자산, 핵심 품목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팩트시트, 우리 협상에서도 논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철강, 알루미늄, 이제 알루미늄 좀 빼고 철강만 놓고 보면 3월 12일부터 25% 관세를 맞았고 이에 막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가 말 안 들으니까 6월부터는 50%로 이 품목별 관세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이어 이제 파생 상품, 철강, 알루미늄 들어간 이제 상품에 대한 관세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특히 무역확장법 그 유명한 232조를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은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 트럼프 상호 관세가 위헌 결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헌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 이번 판결도 상호 관세 위법성이지 품목별 관세는 다른 법령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서 더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대미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6% 줄었고 아마 이제 50%를 맞았잖아요. 이제 이 6월부터 연말로 가면 20% 이상 감소폭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미국만 이렇게 관세를 때리냐? 우리가 솔직히 미국이 다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양이나 이런 캐파를 놓고 보면 유럽이 우리 K철강에 더 수출은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돌아보면 유럽 연합 역시도 자체적으로 이 철강에 대한 일종의 보복 관세이기도 한데 관세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 이래저래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자에 많은 신문들 또 언론들이 K철강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근에 여러분 현대제철을 한번 놓고 보시면 현대제철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수급을 하나 볼 텐데 이제 현대제철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수급 라인을 한번 보고 보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한 10월 기점으로 해서 상당 부분 현대제철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우려에 오늘자에 막 대대적인 주요 언론들이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오히려 그 전부터 9월부터도 빠르게 사고 있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주가도 무너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무너지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 정도였으면은 이제 앞으로 더 빠져야 되는데 주봉으로 놓고 볼까요? 오히려 연초부터 해서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흐름 자체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일봉도 지금 60일선을 깨기는 했지만 여기만 뚫고 올라가면 윗선에서 상승의 상등 탄력도 있어 보이거든요. 아니 사망 선고고 해답도 없는데 대체 외국인들은 왜 현대제철 비롯해서 우리의 철강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지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US 스틸이라는 일본 고유의 철강 회사가 미국 고유의 철강 회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트럼프가 일본 제철한테 넘겼죠. 그래서 뭐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서 인수를 했는데 지금 속속 나오는 보도가 US 스틸도 이상하고 일본 제철도 같이 저 짐을 떠안으면서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US 스틸 자체, 그러니까 마스가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조선이 형편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US 스틸을 딱 들어가 보니까 진짜 형편이 없대요. 기술력도 꽝이고 시설도 노후화돼 있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엄청난 돈을 투여하고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US 스틸을 인수했는데 노후화된 시설에 뭐 구식의 기술력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해내는 것들이 대부분이 범용제 철강인데
요즘 시대에서 범용제 철강은 값도 싼 데다가 수요가 거의 없거든요. 하다못해 뭐 자동차 강판도 못 만드는 이제 이런 회사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더 첩첩산중인데 여기에 트럼프가 이 신일본 제철, 일본 제철한테 고용도 인수해라. 또 시설도 니네가 업그레이드해라. 이거 팔지 마라. 어쩌면 이제 우리 K조선도 맞게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번에 일본 제철이 이번 분기까지의 누적이 1조 원대 손실이 나왔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예 이 US 스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안 했습니다. 이게 뭐 나빠져도 한도 끝도 없이 나빠지게 되니까 이제 아예 포기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리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키운다고 해도 그냥 범용 철강제 수준이지 최소한 자동차 강판도 공급을 힘들다라는 건데 바로 이 대목에 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US 스틸이라는 약간 짐 같은 거를 일본한테 떠넘겼잖아요. 일본 제출에. 그럼 우리 K철강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현대제철을 놓고 보면 뭐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10조 원대 투자를 해서 미국의 제철소를 건립한다라고 하고요. 연 300만 톤의 자동차 강판 일단 전용 제철소를 설립을 합니다. 하고 수요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조지아 공장 또 기아차 연 35만 대, 엘라바마 현대차에다가 33만 대, 메타플랜트에다가는 이제 50만 대. 거의 우리 것만 해서 100만 대 이상 사고 미국 것도 함께 공급을 한다. 미국 차에도 공급을 한다라는 재료가 있는데 또 하나 제가 보고 있는 게 이번에 미국에 짓게 되는 현대제철의 고로는 옛날 그 고로 방식이 아니라 전기로 방식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든 중국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철강의 강자도 중국이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가 뭐 기후는 다 기후변화는 사기다. 뭐 친환경은 다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하는데 철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탄소 철강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요. 중국은 너무나 이 고로 방식이 확대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저탄소 철강, 전기로를 못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데 바로 여기를 우리가 끼어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번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기로 방식으로 다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범용제라든가 저 애물단지 US 스틸은 일본한테 넘겼잖아요. 오히려 현대제철에게 이제 미국의 투자 부분도 있지만은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클리프스라는 이제 자동차 강판 나름 좀 수준이 있는 데를 좀 조인트 벤처를 맺어가지고 협약을 해서 좀 들어가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K철강 뭐 사망 선고다 하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 K철강 쪽에서는 부가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 가령 가격으로 현가를 좀 놓고 보면 자동차 강판이 한 120만 원이라고 톤당 보면 후판 뭐 이런 범용제들은 한 80만 원대고 철근은 70만 원대니까 이 부가가치를 상당 부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미국의 철강은 그동안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가 대규모 공급을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의 기술력이 아니라 중국이 우회해서 들어간 건데 여기를 끝까지 막고 있고 트럼프 말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철강 공급도 마치 K조선처럼 우리 K철강이 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봤습니다. 현대제철과 함께 또 하나 보는 게 저는 강관에서 세화제강도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생산 공장을 굉장히 빠르게 세화제강이 좀 늘리고 있고 휴스턴 공장도 있고요. 당초에는 이제 강관이 무너질 거로 봤어요. 왜냐하면 대미 수출하는 것 중에서 거의 뭐 유전, 송명관 뭐 이런 강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세화제강도 뭐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사망 선고, 이제 무덤, 어두움 속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챙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당분간 뭐 오늘 급반등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포스코홀딩스는 또 다른 이슈도 있으니까요. 이 K철강도 오히려 불안한 마음보다는 이제다 우리가 악재를 털었다라는 좀 불확실성 제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